안녕하십니까.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천안 아산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의 국어 내신, 특히나 1학년 국어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예비고1 학생들 그리고 학부형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거예요. 자, 사실은 국어라는 과목이 그냥 평소에 중학교 때 그냥 열심히 그냥 자수 써보고 해서 그냥 다 100점 맞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바바바박 떨어지는 안반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같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삼성고등학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고등학교 워낙 좀 핫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삼성고등학교 학부형분들이 이게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 삼성고등학교 국어 내신이 엄청 어렵다던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고등학교의 국어 내신 문제는 완전히 그냥 평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기보다 몇 개의 킬링 문항을 가지고 있어요. 한 2개 정도?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90점대를 맞았는데도 한 3등급, 4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킬링 문항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 맞추면 1등급 되기가 쉬운 거고요. 못 맞추면 한 3등급, 4등급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대비를 좀 잘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신 문제의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신 문제 어떻게 생겼냐면요. 일단 객관식이 21문제입니다. 자, 객관식 21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생각보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3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틀려도 96.7점이 되죠. 자, 그러니까 객관식은 조금 여유가 있겠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잘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한 문제가 굉장히 등급을 크게 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뭐가 또 있냐면 시간 압박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럼 주관식 보겠습니다. 자, 주관식은 10점짜리 2문항, 6점짜리 1문항, 4점짜리 1문항 이렇게 있어요. 10점짜리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10점일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자, 10점짜리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주는 문제 같아요. 실제로 킬링 문제는 4점짜리나 6점짜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하나 혹은 객관식 하나 이 정도, 이 2문제 정도가 킬링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포진이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좀 너무 이거 너무 이렇게 10점짜리 왜 이렇게 쉬워? 이렇게 만만히 보다가 뒤에 가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해갖고 틀리는 게 거의 4점짜리나 6점짜리. 그러니까 이거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고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서 시간 관리 잘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학부형 여러분이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죠. 외부 자료를 사용하시나요? 네, 외부 자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외부 자료도 사용하시지만 프린트를 만들어 주시는데 프린트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게다가 이 꼼꼼하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다른 예문들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성적을 안정적으로 맞을 수가 있다는 점. 교과서에서 거의 출제가 안 된다는. 교과서의 문제는 조금 그냥 주는 문제로 조금 나온다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처음에 교과서만 막 후벼파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틀려도 등급이 떨어지니까 이제 약간 너무 긴장을 하고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수능 본다 생각하고 그렇게 푸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관식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술형 10점짜리 문제.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10점짜리 문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이게 앞에 예문이 있어요. 근데 예문 없이 그냥 문제만 따와봤습니다. 자, 다에서 보기의 A에 해당하는 사례를 하나만 찾아 적고 중세 때의 의미가 현대에 와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중세 국어 문제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선택했냐면 학부형 여러분들이 와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중세 국어가 엄청 어렵다던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중세 국어는 공부를 한 만큼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부담을 많이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게 좀 덜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자, 여기
좀 이거 어머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옛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세국어에 있던 어휘가 현대국어에서 소멸된 경우가 있고, 자, 첫 번째 소멸된 경우, 의미가 변하여 지금과 다른 의미를 쓰이는 어휘가 있다. 근데 의미가 바뀌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미의 확장. 자, 의미가 확장됐다는 건 전에 썼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리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리만 다리였는데 요즘에는 뭐 책상 다리도 다리라고 부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들. 의미 축소. 예전에는 뭐가 있죠? 뭐 얼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얼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미의 이동. 의미의 이동. 이제 여기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의미의 이동은 그냥 의미가 바뀐 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예문이 뭐냐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인데 거기에 어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어린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 때는 어리석다, 석다라고 쓰였다가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썼죠? 자, 영하다. 자, 영하다 이런 뜻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거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의미의 이동. 자, 의미의 이동. 그러니까 의미가 바뀐 단어를 찾고 그 A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고 의미 변화 양상. 그래서 어리석다에서 젊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서술해주면 맞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를 조금 한 학생들은요, 이 한 학생들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서술형 10점짜리 문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보시죠. 자, 이게 객관식 문제는 자, 보기 좀 너무 좀 얇게 써 있어서 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기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게 뭐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중세 국어에 있었던 자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순경음 비읍이라고 해요. 자,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는데, 자, 순경음 비읍은 현재는 안 쓰죠. 뭐 이렇게 쓰시는 분 있나요? 이거 없잖아요. 그쵸? 자, 순경음 비읍은 현대 국어에 와서는 자, 받침에 있을 때는 그대로 비읍으로 쓰이고요. 자, 초성으로 왔을 때는 오나 우로 바뀌어 쓰입니다. 자, 바뀌어 쓰였는데, 자, 이 오나 우로 바뀌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아나 어 앞에서 반몸 오우로 바뀌는 경우, 그게 기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을 한번 찾아보고, 니는 아래 아 또는 의가 이어진 경우에 모음과 겹하여 오 또는 우로 바뀌는 경우, 자, 이 경우를 한번 구분해서 찾아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이 내용이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프린트나 이런 데서 설명을 해두시고 이렇게 사례로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그 부분을 되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되게 어렵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누워와 더러 운이 되는 거죠. 이게 둘 다 받침에 자, 눕다 그리고 더럽다가 되는데요. 더럽다가 되는데 이 비읍이 원래는 순경음 비읍 받침이에요. 순경음 비읍 받침인데 중세국어에 팔종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침에서는 그냥 비읍으로 보이지만 얘가 넘어갈 때는 순경음 비읍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순경음 비읍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자, 아나 어로 활용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럽다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국어 이거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이게 누워가 되고요. 자, 더러워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나 어가 붙은 게 아니라 운이 붙었잖아요. 그쵸? 운이 붙었다는 게 뭐냐면 그냥 니은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더러운이 더러운이 된 사례다. 그래서 더러운으로 되어 있는 사례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잠깐만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쓴 게 더러운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된다. 자, 이게 지금 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구나. 교과서에 없는 게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꼼꼼하게 보시고 중세국어의 기본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2학기 때 나오는 문제지만 사실 1학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킬링 문제가 2개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객관식으로 이렇게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나온다. 자, 근데 이게 약간 좀 외부의 사례를 좀 잘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